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단간별곡을 안내해드릴 단간별곡 지은이 백신종입니다. 여러분, 단간별곡을 시작하기 전에 단간별곡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워크북의 첫 페이지 상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단간별곡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감춰진 차별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행할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간별곡, 단간별곡은 총 3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나눔은 당신의 일상은 친절한가요? 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어떻게 친절하신가요? 제가 현재 앉아있는 이 의자, 제가 종종 앉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기까지 계단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이용하기 그 계단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또는 이용하시는 시설은 어떤가요? 친절한가요? 괜찮으신가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실천 나눔인데요. 당신의 일상은 여전히 친절한가요? 입니다. 여기서 여전이란 무엇인가 앞에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에게 친절하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상 나눔인데요. 여러분께 이 단간별곡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의 일상이 과연 모두의 일상일까? 모두의 일상은 나의 일상이기도 할까? 모두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나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당신의 일상을 함께 걸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뜸 지도를 그리라고 합니다. 지도라니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 자주 걸어 다니시나요? 운전하시는 거 말고 자전거 타시는 거 말고 걸어 다니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굣길도 좋습니다. 출퇴근길, 산책길, 마트에 가시는 것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다니시는 길을 한번 여러분의 지도, 워크북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림, 지도 완성되셨어요? 평소에는 그냥 걸어만 다녔는데 막상 걸어 다니는 곳을 지도로 표시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생각 외로 잘 그려주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길에 만나는 시설들은 어떻습니까? 육교도 있나요? 아니면 벌써 한숨부터 나오는 깊은 계단도 있나요? 어떠셨어요? 그런 계단, 육교 또는 괜찮은 그저 넘어 다닐 만한 단차가 있는 보도 있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활동 질문 나눔에서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시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나의 시설들은 나에게 친절한가? 나는 괜찮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계단 이야기 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도 계시고 저놈의 육교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의 일상인데요, 어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누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노신사분 만나 뵀나요? 여러분, 노신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찬찬히 살펴보는 모습을 아마 차분하게 지켜보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워크북에 써 있는 노신사분이 말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읽어보셨나요? 노신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네, 맞습니다. 대뜸 게임을 하자고 하시네요. 어떤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노신사분이 설명은 하셨겠지만 제가 한번 그 동전 던지기 게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전은 총 5번을 던집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면이 있고요. 그 선택하지 않은 면이 이제 노신사가 이기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면이 나오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면이 나왔을 때는 노신사분이 여러분에게 제안한 삶을 하루 동안 사셔야 돼요. 노신사가 앞으로 제안할 이야기 한번 볼까요? 눈을 감고 하루를 살아보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로 하루를 살아보게.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 하루를 살아보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채로 하루를 살아보게.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보게. 이 5가지 제안이 노신사의 제안입니다. 물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면이 나오면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을 적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면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회에는 노신사가 제안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게임의 결과 만족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동전의 앞뒷면의 확률이라는 게 2분의 1인데 앞 아니면 뒤, 적어도 반은 이기셨을 것 같은데 모두 이기신 분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계획했던 거 달라지는데, 그러면 5가지 제안 중에 2가지만 선택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죠. 혹시 다 지신 분 계세요? 아이고 저런. 네, 게임은 게임입니다. 5가지 제안을 모두 지켜서 살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문 나눔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노신사가 제안한 삶을 사실 겁니다. 제안한 삶,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친절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제 실천 나눔인데요. 이 실천 나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일상은 여전히 친절한가입니다. 제가 왜 여전히란 말을 넣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평소 일상을 살다가 노신사분을 만났네요. 노신사분이 제안한 대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았을 때 과연 여러분의 일상은 여전히 친절할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이제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워크북을 보시면 여러분의 제안을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신사로부터 제안받은 것을 워크북에 간단히 적어주세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질문 나눔에서 만들었던 그 길을 따라서 노신사가 제안한 삶을 한번 살아볼 겁니다. 물론 직접 그 길을 그렇게 걸어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감은 채 하루를 살아보게 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이 그렸던 그 길, 여러분이 평소에 걸어 다니시는 그 길을 눈을 감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을만 하실까요? 아니면 목발과 휠체어를 타고 하루를 살아보게 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목발과 휠체어를 타고 걸어간다고, 걷는 게 아니겠네요.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길은 목발에게 친절할까요? 휠체어에게는 친절할까요? 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상상해 보시고 그 상상에 따라서 그 길, 나의 일상의 길은 과연 여전히 친절한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또 살아볼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셨던 그 상상 속에 살았던 그 제한된 삶의 결과를 우리 한번 워크북에 정리해 봅시다. 워크북에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은 여전히 안녕하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한받은 삶 속에 여러분의 길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편안히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간단히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계단이 4층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한받은 삶을 살았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받아 안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시설들이 제한받은 삶과 맞닥뜨렸을 때 과연 여전히 친절한지 아니면 불편함은 없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정리 다 되셨어요?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시나요? 나의 일상이 나에게는 친절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친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일상이 내가 지금 하루만 살아봤던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소처럼 즐겼던 그런 일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일상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신의 능력을 갖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2003년도에 보셨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에 보면 갑자기 주인공이 전지전능한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막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 된다면 여러분이 맞닥뜨렸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친구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입니다. 시민이라 함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약속도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준 법률도 있죠. 실제로 모두의 일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만들어진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워크북에 실어놨는데요. 이걸 경기도에서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시설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칙, 정해진 크기, 정해진 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만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은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고 모두의 일상은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에 실어놓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시설, 자주 가시는 시설은 과연 그 규칙을,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모두의 일상을 위한 약속. 여러분들 워크북에 보시면 제가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각 시설마다 설치되어야 할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그 시설들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영화관, 아니면 극장, 아니면 뭐 음악당, 아니면 공연장 등등의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영화관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영화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들이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관을 한번 살펴보자, 영화관은 과연 우리의 일상, 모두의 일상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신다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의 일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실 거예요. 먼저 내가 선택한 시설을 정하시고요. 그 선택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주세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면 의무에, 권장, 즉 선택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권장에, 그리고 설치하지 않아도 좋아라고 한다면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모두의 일상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체크리스트, 확인했던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의 일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완성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를 손에 들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네요. 우리 한번 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한번 바깥에 나가 봅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시설이 그러한 지켜야 될 규칙, 시민으로서 모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다녀오신 후에는 여러분 워크북에 우리가 살펴본 일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가 살펴본 일상에는 여러분이 다녀오신 곳의 사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녀오신 그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녀오신 곳이 사실은 누군가의 소유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함부로 사진 찍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만약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허락을 받고 찍으시고요. 만약에 사진 찍기가 어렵다 그러면 간단한 스케치로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일상, 체크리스트를 들고 갔더니 우리가 살펴봤던 일상은 이러했어요 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아마 결론이 어느 정도 나셨을 거예요. 모두의 일상이 지켜지고 있었던 곳은 어디야? 모두의 일상이 지켜지지 못한 곳은 어디야? 라는 것을 아마 결론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의 일상이 지켜지는 곳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모두의 일상이 지켜지지 못한 곳,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편의시설이 갖추어야 할 규칙을 지키고 있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겠죠? 그러면 그 개선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게 바로 상상나눔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해 라는 활동인데요. 여러분이 다니셨던 곳에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곳,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곳은 어디였나요? 아마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워크북에 한번 각자의 개인의 생각을 적어 보시겠어요? 여기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간단히 적어 주세요. 가능하시겠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본인이 느끼셨던 가장 시급한 개선돼야 하는 곳 정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힘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생각이 모여서 함께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바로 공동체인데요. 우리 그럼 한번 모여봅시다. 이 모이는 것은 개인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설을 비슷한,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끼리 모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 이미 모든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모든 구성 안에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모이셔서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곳을 확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마무리 되셨어요? 내게 제일 급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급하네 라고 납득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결정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곳이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 한번 모두의 일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워크북에 제가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적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통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은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유주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감독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실천 계획에 제가 실천하며 마음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넣어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도 그 소유주, 예를 들어 그 시설의 소유주분도 놓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개선해야겠구나, 이걸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 또 이해하시고 납득하실 수 있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린 워크북의 실천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실천 계획을 마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천 계획이 마련되면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실천 계획에 따라 한번 우리가 움직여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 계획까지 세우시고 함께 움직이는 것도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지도 한번 같이 마음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실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 보셨어요? 활동해 보셨어요? 쉽지 않으셨죠? 저는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막 마음이 두방방이질 치기도 하고, 마음이 막 뛰기도 하고, 마음이 뜀박질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급함, 조급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다시, 모두의 일상을 다시 찾아온다, 다시 일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설레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활동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세 번째 활동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모두의 일상은 이미 되돌아오고 있다. 네, 거기에 제가 두 가지 영상 클립을 넣어놨어요. 하나의 영상 클립은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하나의 영상 클립은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회사가 진행했던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에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상일까요? 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일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일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수어를 배우면 되죠. 수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더불어 수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수어를 배운다면 이젠 수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던 캡처 화면이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해?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음성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어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즉, 누군가에게만 일상이었던 것이 모두의 일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영상 클립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청각장애인 분이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자동차 회사가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운전을 하시고 택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운전면허가 있습니다만 운전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운전이 일상이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그 일상을 돌려드리는,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모두의 일상이 되돌아오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는 모두의 일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영상 다 보셨어요? 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뵀던 노신사분이 마지막에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이 드네요. 노신사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소원을 들어드린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소원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하실 말씀 많으시다고요? 노신사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노신사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자네들이 지내는 모든 일상에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이 항상 실천되고 항상 살펴줬으면 좋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단감별곡을 저와 함께 같이 관통하시면서 모두의 일상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나? 우리의 일상은 과연 모두의 일상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이 단감별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일상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곳, 이 장소, 이 시설, 이 순간은 모두의 일상인가? 모두의 일상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